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전후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이제 조선 후기 풍속화의 완성을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 이미 한 7, 80년 전에 문인 화가들에 의해서 그 민중의 삶 혹은 풍속화적인 요소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공제 윤두서, 지난번 초상화 시간에 본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상화를 대표하는 윤두서의 자화상이죠. 그 윤두서가 아주 자기 얼굴을 거울을 보고 아주 정밀하게 그리는 방식을 채택했듯이 자기 삶을 혹은 인물화를 그릴 때 그냥 상상해서 화보를 보고 그린 게 아니고 그 아동을 불러서 머스마이를 불러서 모델을 세우고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자기 낮잠 자는 장면을 실제 모델을 세워놓고 그리면서 바로 실득하는 자세, 실제로 그 형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함께 자기 삶, 자기 낮잠 자는 삶을 그린 거죠. 윤두서는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고 다산 정약용의 그 외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곳은 지금 저기 대학로 근처가 이제 생활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명동성당 근처도 윤신의 기거터였죠. 바로 윤두서가 그런 데서 이제 성호이익, 그 당시 실학을 주도했던 성호이익 집안 형제들하고 친했어요. 특히 성호이익의 형인 옥동 이서, 이잠 이런 형들하고 친했는데요. 바로 그런 자기 삶, 여름이면 그 대학로 그 낙산 개천가에서 그 보신탕이죠. 게를 한 마리 푹 삶아서 먹고 이런 그 시혜를 갖고 술도 한잔하고 그 그림을 그리고 이런 모임들을 가졌죠. 그게 다 이제 당시 서인 노론 정권 아래 소외된 남인들의 그 삶의 형태였고, 그들이 추구한 게 바로 이제 실학파, 실사구시적인 그런 학문 경향을 찾게 됩니다. 바로 윤두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 자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시혜를 갖고 나서 낮잠 자는 이런 장면을 정말 실득 정신으로 그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나무의 녹음진 모습도 먹의 농담 변화를 적절히 구사해서 그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만 그린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기 예술 세계로 끌어들인 겁니다. 이게 이제 윤두서의 풍속화의 선구자로서의 위대함이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목기 깎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산비탈에서 나물 캐는 장면이고요. 이런 나물 캐는 여인들 혹은 목기 깎는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당시 속된 세상에, 그것도 아주 하층민들의 속된 삶이라고 생각했던 유교 문인 사회에서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요소를 윤두서가 담고 있는 거죠. 이런 그 목기 깎는 장면이나 그 나물 캐는 그런 장면을 그리기 시작한 윤두서, 그리고 그 아들인 윤덕희는 또 자기 안방 주인이 책 읽고 있는 장면, 독서하는 장면을 그린 경우죠. 이렇게 이제 윤두서의 아들 윤덕희, 그 다음에 그 손자인 윤용,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문인 화가로서 이제 조선 후기 숙종 영조 초기 화단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성들이 책 읽는 장면이에요, 그죠? 지금 삼회장 저고리를 입고 있는 양방 부인이 독서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최근에 밝혀진 여성들의 많은 그 소설, 시뿐만이 아니고 경학에 대한,
유교 경전에 대한 자기 이론을 펼친 책들도 발간이 됐던 것이 요즘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 과거 공부시키다가 뛰어난 재능으로 자기가 학자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저런 그림이 그 증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손자인 윤용은 바로 할아버지 윤두서의 그 나물 캐는 안악내와 같은 그런 소재를 또 자기화해서 이렇게 꼴베러 나선 망태기를 옆에 끼고 낫을 들고 풀베러 나선 그런 안악내의 모습, 뒷모습을 그린 이런 풍속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윤용은 30대에 요절하는 바람에 회화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바로 이 그림이 그 할아버지를 이은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안악내를 보면 뒷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린다, 인간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부분 누가 뒤통수를 그리거나 뒤통수를 연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저런 뒷모습의 여인의 뒷모습도 회화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예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조선후기 새로운 변화를 읽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근경에 간단한 풀섭을 그리고 봄 들녘 아지랑이는 횡하니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그 들판을 보고 있는 안악내를 제가 저 안악내 그림을 윤용의 저 안악내 그림을 볼 때 저 안악내와 시선을 같이 하는 거죠. 바로 저런 뒷모습의 인간이 근경에 등장하는 회화적인 형식이 우리 인류 문화사를 통틀어서 제일 위대한 시기를 하나 꼽으라 하면 이태리 르네상스, 유럽의 르네상스를 꼽는데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신에서 인간으로 휴머니즘이 발현되는 그런 회화의 변화 속에서 바로 저 뒷모습의 인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18세기 문인 화가가 그런 르네상스적 화가들이 가졌던 시선을 채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그 가슴이 뿌듯하죠. 또 한 분이 이제 조영석이라고 하는 문인 화가죠. 그러니까 윤두서, 윤덕희, 윤용 이 3대에 걸친 문인 화가들은 당시 서인 노론 정권 아래 소외된 남인 세력이었는데 비해서 조영석은 겸재 정선하고 친구였고 당시 정파로 보면 노론 계열에 속했던 문인 화가입니다. 그 조영석이 바로 이제 고추방아 찍고 있는 장면, 부엌이 왼쪽에 그려지고 간단하게 그림